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성여고 1학년 수학교과를 담당하는 김민재입니다. 모두 출석 게시판에 댓글은 다 남겼나요? 자, 여러분은 이번 차시와 다음 차시에 걸쳐서 저와 함께 교과서 39쪽의 확인 문제, 그리고 교과서 42쪽부터 44쪽의 단원평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 텐데요. 이제 제가 문제풀이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라는 건데요. 문제풀이라는 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풀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자신의 사고 과정이나 문제풀이 과정이 선생님하고 어떤 부분에서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확인을 하면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즉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지니까요. 자, 그러면 교과서 39쪽의 확인 문제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에 보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해가지고 식이 7개가 나와 있어요. 7개를 인수분해하는 연습을 1번 문제에서 해볼 건데 이 1번의 작은 1번. 자, 일단 1, 2, 3번 선생님이 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인수분해 공식이 파바박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1번을 보면은 1번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고 a, b, b, c, ca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그 3개짜리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 공식을 떠올리면서 식을 잘 써주는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다 C가 있죠. 그러면 C 앞에는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답을 써주면 이렇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8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에서 이 8a라는 거는 8a 세제곱은 2a의 세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의 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2a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쵸? 여기 플러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2a-1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번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얘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 a 플러스 2b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볼 건데 4번부터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 적당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a의 6제곱, a의 세제곱, 3이랑 6 우리가 뭔가 느낌이 오죠. 저희는 치환을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a 세제곱을 t 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t라고 치환을 하면 우리가 식을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얘는 우리가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가 치환을 했던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4 a 세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계산이 끝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 수학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a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이 a 세제곱 플러스 4는 그
그대로 두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a-1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때요? 5번은 우리가 여기 앞에 부분만 있으면 인수분해가 끝났을 건데 뒤에 마이너스 8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식을 잘 정리를 해줘서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연달아서 숫자가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도 치환은 치환인데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보니까 이 x랑 x 플러스 3이랑 묶어주고, 그 다음에 두 개 가운데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묶어주면, 자, x랑 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계산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뒤에 마이너스 8 그대로 오고요. 이렇게 놨더니 어때요? 지금 x제곱 플러스 3x랑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죠. 네, 치환을 하자. x세제곱 플러스 3x를 t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 플러스 2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라고 써줄 수 있고, 얘는 2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죠.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제 얘를 다시 치환한 걸 원래대로 돌려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6번이랑 7번을 볼게요. 6번이랑 7번. 자, 6번은 지금 특별히 어떤 공식이나 치환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치환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인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앞에 개수들을 써주죠. 개수들을 써주면 1,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떤 수를 넣어서 0이 떨어지냐, 0이 떨어져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봤는데, 얘는 보면 이 1이랑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5죠. 그리고 3이랑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건너뛰기 합이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건너뛰기 합이 같다. 건너뛰기 합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8, 0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2로 해주게 되면 1, 2, 4, 2, 4, 8 해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와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2로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와야 되는 거고, 여기 1, 4는 그대로 이렇게 와줘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7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얘도 조립제법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답을 적어주면 x-1,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숫자 계산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1985의 제곱, 2015의 세제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래요. 근데 얘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우리 인수분해는 문자 있는 것들만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문자로 바꿔서, 물론 숫자를 그대로 해도 되지만 보기 편하게 바꿔서 한번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2015, 1985 그리고 4000 이렇게 있어요. 그럼 2015랑 1985가 지금 많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A를 2015 이렇게 넣고 B를 1985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라 하자. 이렇게 하고 식을 치환을 한 걸로 써주면 분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B의 제곱에 플러스 4000? 4000 뭐지? 해서 봤는데 2015랑 1985를 더하면 어때요? A 플러스 B를 하면 2015 더하기 1985인데 얘는 4000이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여기 A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분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모양이 보이죠? 네,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 분모 계산을 해주면 B제곱에 이 부분을 이제 전개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AB가 되겠죠. 보니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위에 있죠. 이렇게 약분을 해줄 수 있고, 얘는 A-B가 되더라. 근데 A가 뭐였어요? A가 2015, B가 1985. 니까 계산을 하면 30이구나 하고, 복잡해 보이는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숫자들을 적당히 한 2개 정도 치환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면 x에 대한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가 x-2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게 뭐예요? 인수로 갖는다. 얘를 우리가 문제 상황을 식으로 써줘 보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가 어떤 x-2랑 어떤 ax라는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이 등식이니까 일단은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데,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 이 a를 알아야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해볼 건데 이 a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봤더니 양변에다가 어떻게, 그쵸, 양변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뒤에 x-2 곱하기 ax, 우리가 ax를 모르더라도 2를 넣으면 이 부분이 0이 되어 버리니까 좌변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좌변에다가 또 2를 대입을 하면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가 0이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계산을 하면 a가 6이구나 라는 거 얻을 수 있고, a가 6인 거 알았으니까 다시 식을 써주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해라 라는 문제랑 지금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특별한 어떤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을 합시다. 조립제법을 이용을 할 거니까 어떻게 개수들을 다 써주는 거죠.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을 써주고, 얘는 어떤 숫자로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x-1을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어떻게 2로 일단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 2, 4, 6, 1
여기가 8이구나. 8. 죄송해요. 3, 6, 0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x-2,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이 아니죠. 이 뒤에 2차식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a 값은 6이고 인수분해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이렇게 지금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4번 문제의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나중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니까 이 방법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보통 이렇게 4, 2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걸 제곱을 하면 이 앞에 게 나오는 그런 느낌의 문제를 인수분해를 해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거는 지금 다 등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등호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변하고 우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인지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원래식이 있고 등호가 있고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뭐가 달라졌어요? 저희 가운데가 달라졌어. 가운데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으려면 뭘 빼줘야 돼요? x제곱을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왜 변경을 해줬냐 하고 봤더니 어떻게 이 x 대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묶었어요. 그쵸? 완전제곱꼴로 묶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x제곱은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잘 보니까 식이 이번에는 인수분해 했네, 세 번째에서. 근데 이 인수분해 어떻게 한 거지? 하고 잘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얘는 이 가운데 덩어리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a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고 b를 x라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렇죠. 합차 제곱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a, b를 여기서 이렇게 놨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뒤에 네모는 x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보니까 자리만 예쁘게 바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x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요런 꼴의 인수분해, 요런 꼴의 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적당히 식을 빼고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더라 라는, 이렇게 빈칸 넣는 거 말고 이 인수분해 과정이 어땠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이해를 해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5번 문제를 또 볼게요. 5번 문제는 자연수 n이 이렇게 17의 세제곱 플러스 3의 17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이 문제는 지금 다음 순서에 따라 인수분해 하시오 해가지고 일단 17을 x로 놓으래요. 그리고 얘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소인수분해를 해라. 결국에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단계를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단계를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17 얘를 x라고 하자. 그러면은 n이 어떻게 돼요? 17을 x라고 놨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말하는 이 식이 나왔네요. 이 식이 나왔고, 얘를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라. 인수분해를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활용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3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x 자리의 개수가 0인 거라서 안 써줬죠. 그러니까 0을 써주고 마이너스 4를 써준 다음에 얘는 뭐로 인수분해 될까 한번 봤더니 어때요? 얘는 각 개수들을 한번 볼게요. 개수들 1, 3, 0, 마이너스 4를 보니까 개수들의 합이 어때요? 개수들의 합이 0이 됐죠. 그 개수들의 합이 0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1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1, 1, 4, 4, 4, 4, 0. 그래서 얘는 x-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얘는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오 한 다음에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소인수분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x를 17이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17을 x라고 한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얘는 16 곱하기 19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이제 소인수분해 해라. 소수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는 건데, 일단 19는 소수인 거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확인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교과서 42쪽의 단원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단원평가 문제는 우리가 큰 1단원, 대단원, 다항식 단원에서 해결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면 얘는 교과서 15페이지에 여러분 확인 문제 2번이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보면은 ABC 다항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ABC에 대한 요 식이 있고,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다항식이 나오냐라는 걸 계산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2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정리된 식에다가 이제 A, B, C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더 간편한, 그쵸? 여기다가 바로 A, B, C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식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식에 A, B, C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5Y제곱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서 한번 다뤘던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는 교과서 15페이지에 확인 문제 4번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얘는 보면은 이제 아까는 그냥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다 라고 이렇게 다항식을 줬는데, 얘는 이제 2A 플러스 B가 어떤 다항식이고 A-2B가 어떤 다항식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이제 A랑 B를 각각 구해라 라는 건데, 얘는 그냥 A와 B에 대한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 풀이 방법대로 풀어주면은 뭐 밑에 있는 식의 2배를 한 다음에 2A를 없애고 B를 구해서 그 다음에 A를 구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해가지고 B를 먼저 없애고 A를 구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구해보면 A는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B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에 먼저 작은 1번, 괄호 1번은 우리 교과서 17페이지에서 예제 2의 2번 문제가, 얘는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전개의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잠깐 뭐 간단하게 보자면, 문제는 간단하니까 얘는 봤을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 정리를 해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가 식을 잠깐 보면, 자, 얘는 x 플러스 g의 마이너스 y, 그리고 x 플러스 g의 플러스 y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얘는 우리가 이 x 플러스 g를 a, 그 다음에 뭐 y를 b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꼴이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g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g 플러스 g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잘 알아듣지 못해. 시리가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반응을 했네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딱 봤을 땐 곱셈 공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를 보면, 얘를 우리가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쪼개주면,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면 요 가운데 요 두 개식이랑 묶고, 그 다음에 이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묶어주게 되면, 그러면 초록색 식을 먼저 써주면, 자, 초록색 식은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주황색 식은 어때요?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라고 해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8, 그쵸? 그 다음에 주황색 식은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세제곱,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8.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 둘 다 지금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한 전개인데, 식을 약간 뭐 자리를 바꾸거나 묶어주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전개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잘 모른다면 전개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질 텐데, 곱셈 공식 이용을 하면 이렇게 조금이나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어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럼 1번을 먼저 보면, 1번은 어떤 항 3개짜리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는 제곱,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 제곱하면 9의 2배에 x제곱이랑 2x랑 곱하면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쭉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9, 4x 세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x 제곱이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니까 x제곱만 보면 이거 아니고, 그죠? 얘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쵸? 10x제곱이니까 x제곱의 개수는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x-2의 제곱 그리고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다 전개를 한다기보다는 x세제곱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 제곱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하기 간단하잖아요. 그쵸? 걔만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일단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건 x세제곱의 개수잖아요. 그쵸? 필요한 건 x세제곱의 개수인데 굳이 얘네를 3 곱하기 3에서 9번을 전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x세제곱만 나오는 걸 관찰을 해볼까? 라고 해서 보니까 일단 얘네가 막 전개가 되면서 x세제곱이 나오려면 일단
x제곱이랑 뭐랑 곱해야 x세제곱이 나와요? 그쵸? 4x랑 곱하면 그러면 4x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x랑 4x제곱이랑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16x세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x세제곱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2x세제곱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0이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지금 이렇게 어떤 값들을 줬을 때 다른 특정한 문자의 값을 우리가 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 B, B, C, CA를 알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 얘네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했던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의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라는 곱셈 공식을 했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다. 그럼 얘가 5의 제곱이구나. 그리고 지금 A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모르니까 선생님이 네모로 놓을까요? 네모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2배의 A, B, B, C, CA는 6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네모는 어떻게 돼요? 25에서 6이 12를 빼는 거니까 13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이라고 한대요. 이때 요 x 1, 2, 3, 4 요거를 이렇게 곱해진 요 형태의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하려면 이 밑에 있는 요 식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모양이 나오게끔 해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는 4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식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해야지 요 x제곱 플러스 2x의 모양이 나올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때요? 지금 이 x-1이랑 x 플러스 3이랑 계산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하니까 2x가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x-1이랑 x 플러스 4랑 묶어주면 또 x제곱 플러스 2x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가 있어요? 먼저 초록색을 먼저 써주면 그러면 x-1에 x 플러스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줄 수가 있고 파란색을 계산을 하면 x-2에 x 플러스 4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서 결국에 요 식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초록색 식이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의 파란색 식을 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4라고 했으니까 4 빼기 3 4 마이너스 8 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4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 주어진 모양대로 식을 잘 변형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얘는 교과서 23페이지에 확인 문제 2번에 괄호 2번과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3차 다항식이. 어떤 얘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때 a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저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를 다항식 a로 나눈대요. 그럼 어떤 다항식 a가 있겠죠. a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을 거고 2x 플러스 3, 그리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됐을 때 뭐를 구하는 거예요? a를 구하는 거죠. 그럼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넘겨주고 정리한 다음에 2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구해보면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면,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다항식 px가 있어요. 다항식 px가 있는데 얘를 1차식 3x-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이때 p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각각 qx랑 r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다항식 px를 1차식 3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인 거고 나머지가 r인 거구나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나누는 수, 나누는 식, 그리고 여기는 몫이고 여기는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뒤에 이후의 부분이죠.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 네모에 들어갈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를 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우리 주어진 걸 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주황색 식을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자, 3x-1을 알고 있고 x-3분의 1로 나눈 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보니까 여기서 3x-1을 우리가 3으로 묶어내줄 수 있죠. 3으로 묶어내면 x-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x-3분의 1이 숨어있네. 그럼 얘를 선생님이 다시 써주면 이 부분을 다시 써주면 3의 x-3분의 1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요 나누는 식자리에 x-3분의 1이라는 요런 숫자만 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px 주황색 식을 어떻게 다시 써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x-3분의 1 써주고 이 3이 지금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3을 여기서 없애줘야 하면서 식을 그대로 냅둬야 되니까 이 3을 뒤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3을 이렇게 곱해주고 qx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r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었어요. 그럼 얘를 다시 보면 뭐예요? 이 검은색 식이랑 빨간색 식을 비교를 하면은 이 빨간색 식도 이 px를 x-3분의 1로 나눈 몫이고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몫은 요거고 나머지는 이거다. 그래서 주황색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몫이 3의 qx 이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친구들을 보면은 이런 관계를 이 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3이 앞에 곱해져 있으면은 몫에다가 뭐 3배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고 막 이렇게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식을 잘 비교를 해서 나누는 식의 자리, 몫의 자리, 나머지의 자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식이 있어요.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때 상수 xy 값을 구하여라 있어요. 그럼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뭐예요?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이 주어진 등식을 k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우리 그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쭉 전개를 해주면은 kx 플러스 2x 마이너스 2ky 플러스 3y 플러스 4k는 0이고, k가 있는 것들만 묶어주면, k가 있는 것들은 지금 요거죠. k가 있는 것들이랑 없는 것들을 나눠줘서 해주면 k x-2y 플러스 4 2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k에 대한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만족해야 돼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x-2y 플러스 4가 0이고 2x 플러스 3y가 0이라는 요 두 개의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xy 구하려면 연립을 하면 되죠. 연립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x는 마이너스 7분의 12 그리고 y는 7분의 8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k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을 한다. k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거냐면, k가 있는 부분이 0이 되도록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등식을 다시 써보면 k 플러스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y 플러스 4k는 0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 부분이 0이 되게끔, 0이 되면은 계산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k에 마이너스 2 대입을 해도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성립을 하겠죠.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이 앞에 부분 날라가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7y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8은 0이죠. 그러면 y는 7분의 8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는 요 y 있는 쪽 부분, 이 뒷부분을 날리기 위해서 k에 2분의 3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2분의 7 x가 될 거고 가운데 항은 날아가고 0으로,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6은 0이구나 해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12네 해서 우리가 대입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9번은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지도록 한다.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거는 뭐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지금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얘는 단순하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가지고 쭉 나머지 나누기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 나머지가 나올 건데 얘가 0이구나 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문제를 해결하면은 자, a가 0이 나오고 b가 2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 31쪽의 확인 문제 3번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다항식 p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6이고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6이라고 한다. 이때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31쪽에 확인 문제 3번을 보면은 걔는 이제 이 두 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 두 개를 곱한 거에 대한 걸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가 걔를 물어봤는데 얘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보니까 어때요?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곱한 걸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 31쪽의 확인 문제 3번 얘 풀이 과정을 잘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나머지를 이제 rx라고 하면 이 rx는 2x 플러스 10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면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엄청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데, 자, 11번 문제 보면은, 자, 다항식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할 때, 자, x-2의 fx, 얘를 x-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다 문제 상황을 잘 써보면, 자, 첫 번째로, 다항식 fx를 어떤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래요. 그럼 일단 x-4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예요. 걔를 이제 선생님이 q1x라고 할게요. 그때 나머지가 2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x-2를 어떤 fx로 나눴을 때, 아니 x-2 곱하기 fx를 x-4로 나누어 줬을 때 그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사실 몫은 궁금하지 않은데 써줘야 되니까 이때 나머지 r을 구해라. 우리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눠줬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인 거니까 상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rx라고 쓰지 않고 r로 쓰겠습니다. 이때 이 r을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가 이 r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r을 구하려면 우변에 r만 남으면 되겠죠. 우변에 또 r만 남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변에 r만 남겨야 하죠. 근데 이 r만 남기려면 나머지 이 부분들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x에 4를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의 양변에 x는 4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4 빼기 2니까 2고 2의 f의 4는 요 가운데 항 날아가고 r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r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목표가 여기서는 이제 f4의 값만 구하면 우리가 r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f4는 어떻게 구하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 첫 번째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걸 안 썼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f4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f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x는 4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좌변은
F4가 될 거고, 우변에 이제 가운데 또 똑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얘는 2가 된다. 그래서 F4는 2야. F4는 2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 R은 2, 4 해가지고 우리가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다항식의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요런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에서 뭐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고 뭐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고 했을 때 뭐의 나머지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 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식으로 써주게 되고 그 식을 어떻게 이용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이 방법을 익혀서 학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 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번 차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문제부터 이어서 다음 차시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시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